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코스피 지수가 약간은 아쉬운 모습으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둔화가 됐지만 지금은 그래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꾸준히 1%대 상승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핫한 화제를 봤을 때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중국에서 한알령을 발제를 하고 나서 이제 6년 만에 중국의 OTT 서비스에서 한국 작품들이 다시 이제 좀 방영이 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즘에 드라마 보고 계신 거 있을까요? 저는 넷플릭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 왓챠 뭐 다양한 종목들을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썸바디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잔인해서 제가 스릴러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좀 멈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떠한 콘텐츠를 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만약에 재밌는 드라마나 뭐 영화가 있다면 저에게도 추천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OTT 서비스를 좋아하는 만큼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에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으면 좋을지 즐거운 시간 여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스페셜 케어 들어가니까요. 이 OTT 콘텐츠뿐만 아니라 고민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문의가 더 편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이제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진단쇼 시작 전에 인사 나누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준호님 찾아와 주셨고요. 드롭조아님도 쪼아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꽥님은 점점 갈수록 귀여워지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꽥이에요, 찡긋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 서당계 1년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홍규님도 반갑고요. 지익크님 오늘 뭐 먹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오늘 뭐를 먹었을까요? 저는 돼지국밥이 아니고요. 멕시칸 음식과 비슷한 걸 먹었습니다.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리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준호님 요즘에 아임솔로 보신다고 남겨주셨는데 아임솔로가 그 나는 솔로 맞나요? 막 영식이 뭐 이런 분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 한참 보다가 요즘에 안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 출연진들 재밌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진단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만나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담아도 괜찮을까. 한때 좀 반짝 떴다가 소외를 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은 해도 된다. 안전한 구간은 한한령의 피해주였다가 이제 불리면 수혜주로 되는 게 과연 업종이 알아볼 텐데요. 일단 대다수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한한령 말고도 뭐 현재 시장은 전체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죠.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한한령이 11월 15일 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정상회담에서 콘텐츠의 뭐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언급을 하고 중국도 같이 하답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한국 이제
콘텐츠가 상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OTT에서 이제 우리 드라마나 이런 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타나고 있고 아직 크진 않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것을 중국 시진핑도 언급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5년도 사드 제재를 사드 때문에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은 거의 다 실질적으로 엄청 피해를 본 거죠. 경제 피해 규모가 뭐 20몇 조라고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16년부터 본격화돼서 지금 한 6년 동안 실제로 중국의 뭐 컨텐츠 관련 뭐 여러 다양한 컨텐츠들이 수출이 정말 줄었습니다. 만약에 방송 플랫폼,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된 드라마 이런 거 대표적인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은 그냥 중국항 매출이 한 전체 수출에서 컨텐츠 한 거기에 컨텐츠 수출한다면 중국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에 거기 30% 지금 거의 한 5%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태고 실질적 피해가 있었죠. 그러면 그 피해 규모로 보면 방송 프로그램 관련된 뭐 드라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국의 16년도 한 8천만 달러 그 정도의 네, 지금은 거기에서 한 그 5%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30%에서 5%. 그러니까 엄청 내려온 거죠.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실질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뭐 8천만 달러, 1,800만 달러 내려왔으니까 엄청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반타작 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 회복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회복해야겠지. 만약 회복해서 2016년도 정도 하나님 피해가 전에 뭐 한 8천만 달러 정도로 된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대 정도의 수출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1,000억대 정도 가지고 과연 수혜를 받을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 컨텐츠만 보면 1,000억이라는 건 사실은 크진 않지만 기업에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 드라마 제작사 조금 적은 회사들은 뭐 몇십억만 하더라도 매출액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들은 이렇게 중소형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제작하는 회사들의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게임주 같은 것도 판호를 발급해야 되니까 중국에 들어가면 그럼 판호를 지금 발급하고 있는데 뭐 조금 하고는 있어요. 이제 신청하면 그대로 발급해 주는 건 이제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해제 비공식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해제 개념이 없이 그냥 정부의 눈치 안 보고 중국 당국의 눈치 안 보고 그냥 판호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게임주도 실제로 수혜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뿐만 아니라 뭐 엔터주, 우리나라에 뭐 엔터주가 많잖아요. K 컬처, K 컨텐츠들은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그건 수혜가 되고, 근데 규모는 과거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워낙 K 컬처가 히트를 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혜를 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한한령이 가장 큰 피해주였던 것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럼 화장품이었으니까 그러면 화장품이 한한령이 피해주였으니까 한한령이 풀리면 수혜주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15년도 그때까지 당시에는 화장품이 우리나라께 거의 중국에서는 소비하면서 2010년도에는 초반에는 한국의 화장품, 한국자만 들어가도 화장품은 무조건 명품을 인식하면서 엄청나게 사갔습니다. 면세점, 백화점. 근데 지금은 그런 한국 것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 로컬 화장품도 아주 경쟁력을 갖고 있고 좋아요. 우리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과거에 2010년도 초반에 있었던 화장품에 대한 네임밸류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화장품 시대는 그때로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에서, PC 게임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우리 컴투스부터 해서 중국의 판매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경쟁 성장 초입 단계, 지금 성장 중기 이상의 성장을 계속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알려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들이 아주 잘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텐센트가 엄청난 큰 회사가 됐죠, 그죠? 그것처럼. 그러면 화장품 게임 이런 것은 가치를 따져보면 그렇게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드라마 이런 거 할 때 실적이 나오면서 드라마가 판매가 되면 그중 우리가 인기 있었던 판매 등 수혜가 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 쪽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좀 빠르다. 엔터테인먼트보다도. 그러면 결국은 그런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또 뭐 하이브가 6% 많이 빠졌다 올라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3%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먼저 화장품 왜 그렇게 최근에 올라왔죠? 그럼 올라왔는데 기술적으로 반대 8만 원대에서 한 50% 올라왔으면 다른 주식도 올라가고 낙폭 가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낙폭 가대인지를 따져보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컨센서스가 올해 과거에 4천억 19년도 한한령 중일 때 4천억 이익이 나왔습니다. 4천억 이익이 나오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이죠. 4천억인데 지금도 아직도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죠. 19년도. 2년 뒤에 4,500억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한현령이 중인데도 4천억 나왔으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올해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내년도 4천억 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되니까 그 올해의 30배 PER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배 한 20배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아모레퍼시픽은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11% 된다 하죠. 그 전에 보세요. 5% 성장, 매출 마이너스 20%, 9%, 마이너스 13%. 잘 안 되는, 그죠? 컴도스도 만약 게임주를 보면, 게임주는 계속 성장하기 쉽지 않은, 영업이익이 과거에 1,000억, 19년도, 20년도 1,000억, 지금 500억, 500억이죠. 안 되죠, 그죠? 경쟁이 하나 강화되는 거죠. 모바일캡 NCU도 잘 만들고 있으니까, 대다수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이제, 소형주인,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거 보더라도, 지금 2천억인데 2,600억. 그 영업이익에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6조 가까이, 5조, 8조, 6조 되니까 한 20, 3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평가입니다. 지금 시장의 영업이익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인트주는 기본적으로 17배, 영업이익의 17배 정도, 내년에 영업이익의 17배 정도 가면 그때부터 언제든지 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평가라는 거죠. 올라가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 사만 네트워크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246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작년에 68억 영업이익 내고, 올해는 110억, 히트 친, 드라마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그럼 지금 올해 100억이라면 내년에 140억. 그럼 시가총액 20배면 280조, 2,800억 정도 나와야 돼. 1,200억이잖아요. 10배만 나와도 내년 예상 실적 그대로는 1,400억 저평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소형주가 요 위에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것을 내년 봄까지 3,500원 다 뚫을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4,000대는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 투자자들 중에 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소형 드라마잖아, 짜게 가격 메리트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코스닥은 가격 메리트가 있더라도 돈이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을 뚫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대표적 영화에 NEW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10,000원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한 50% 정도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소형주 좋아하시면 이제는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있고 어떤 이제 모멘텀도 생기기 때문에 물론 하나는 100% 해제 이런 보다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으로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 괜찮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엔터주들 그리고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섹터별로 좀 눈여겨보셨던 종목들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회를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일단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리아님이 보내주신 홈센터 홀딩스고요. 1,415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 진입한 가격 구간을 보면 뭔가 올해 7월쯤에 진입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신공항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는데 홈센터 홀딩스 매수가까지 오는 거 가능해 보일까요, 전문가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도소매 하면 이제 보강산업 뭐 계열사 이렇게 이제 건자재 업종이죠. 건자재 업종 특별한 이제 건자재 업종 중에서 뭐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들어가는 특수 건자재부터 이렇게 하면 수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주사 개념이죠. 보강산업 뭐 보강 이렇게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익은 개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먼저 한번 보면 컨센서스 이렇게 보시면 작년까지는 2000년 좋았는데 올해 정도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상반기를 보면 22년 6월 상반 매출액이 2천억, 작년보다 그러면 뭐 하반기도 그래 한다면 4천억이 한 30%, 20, 30% 느는 거죠. 영업이익도 뭐 200억 정도, 작년보다 한 20% 정도, 30% 느니까 이 회사는 그나마 건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마진이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재 뭐 이렇게 관련된 채재 이런 거도 캐는 것은 비슷한 원가지만 판매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골재자재도 기본적으로 뭐 최근 기록으로 몇 개월만 해도 30% 넘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단기에 크게 원자재 가격이 막 빠져서 이제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럼 한 20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 나오면 시가총은 1,600억이니까 뭐 10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분위기만 좋아지면 지금 워낙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단가로는 한 1,700원 정도, 600원은 기본 갈 걸로 보여요. 이 주식이 한 번씩 과거에 2021년 작년에도 1,500원 가고 내려왔다가 이때는 테마성이 있어서 2,700원까지 갔는데 이것까지는 못 갈 걸로 보여요. 거래 실린 거. 그럼 이 거래 실린 거의 절반 정도가 한 1,6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1,410원에 샀으니까 지금 10% 정도 손해인데 한 10% 정도 이익이 나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300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 1,400원이죠. 박스권 하단이 1,15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기 박스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놉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놀다가 레벨업 되면 한번 레벨업 또 되고요. 또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내려오죠. 제자리에 내려와서. 그럼 이렇게 소형주들은 내가 시간을 조금 두고 급하게 정말 단타해서 빨리 먹고 나와서 다른 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업을 내용 어느 정도만 회사가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구나. 지금 시대에 올해 내년에 아닌 마진이 늘어나진 않지만 증가되지 않는데 별로 문제는 없겠다. 근데 주식이 세상이 다 나빠져서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같이 빠졌어요. 그죠? 그럼 이 평균 단가 이하에서 사놓으면 돈은 그냥 기다리면 돈은 벌려요. 이익이 나는 회사잖아요. 그죠? 소형주는. 그래서 소형주도 한 1, 2년 보고 폭락했을 때 아니면 남들이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냥 사놓으면 거의 50% 100% 납니다. 이 변동성이죠. 바로. 이런 변동성만 이해해도 주식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1,400원 사신 단가 얼마예요?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기 상단 여기. 박스권 상단에 사니까 단순히 제가 주봉 차트만 나오고 상단에 사니까 정말 내가 수익을 내려면 언제? 요 잠깐만이죠, 여기에. 정말 여기에 2주, 여기 2, 3주. 요 때를 잠깐 올라가고 계속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잖아. 상단 갔다, 그죠? 그럼 1,400원 내려왔다 사면 안 되는 거죠. 하단가 내려오는 거예요, 1,100원까지. 그럼 1,100원 사면 되잖아요. 지난번 1,400 여기 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 게 아니라, 1,100원 내려오니까, 이 주식 1,000원 내려오면 사면 되겠구나. 1,000원 이하죠, 그죠? 그럼 1,000원 오면 다, 내가 1억 다 사고 있으면, 지금도 26% 이익 나 있잖아요. 한두 달 만에. 아니면 물렸어요. 1,000원에 사가지고. 조금 한 900원까지 간다. 1,000원, 한 10% 물리더라도 금방 올라가죠. 이익이 나는 회사에서, 그리고 고평가도 아닌데, 10배밖에 더 안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에. 그러면, 마진도 괜찮을 때는 주가가 어떤 테마가 불든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생각만 해도 주식은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400원 가면, 팔고 다른 주식을 가시는 게 낫다. 물론 좀 더 1,6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럼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중 10%면 이런 주식들 다 올라간 본전 내에는 그냥 대충 팔고 많이 갈 주식, 즉 100% 이상 갈 주식 거기다 올인해 놓고 아니면 집중 투자해 놓고 있으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계좌를 레벨업을 시킬 수 있어요. 손해는 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1차 목표가 1,400, 2차 목표가 1,600으로 반등 시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는 두 가지 가격 구간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1,400원 그리고 1,600원 구간 1차, 2차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으니까 비중 축소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OTT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들 들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네, 꽥님께서도 콘텐츠리 중앙 들고 와주셨고 아까 NEW, 뉴 들고 와주신 봄님께서도 콘텐츠 관련 종목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도 꼼꼼한 종목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봄님이 보내주신 뉴 7,4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 매수를 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좀 탄력이 둔화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까 전문가님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괜찮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뉴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저는 좋다는 것은 좀 더 내년 봄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가지고 손이 나니까, 어떻게, 겁나요? 어떻게 하지?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으면 정말 단타죠. 데이 트레이더. 오늘 아침 확 뛰었을 때 사면 손해지, 당연히. 어저께 아침에 10% 올랐어요. 요즘 조금 얼어도 팔려고 사람들이 그러면 있는데, 작년도 올해 8월 달부터 사가지고 계속 물린 사람들 오늘 올해는 다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내려가니까 거래도 엄청나게 실렸어요. 내가 컨텐츠를 사고 싶으면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 사고 싶으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드라마, 영화를 제작할 건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테마, 모멘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되면 언제 될까? 그럼 미리 주가를 보고 나는 한난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나는 어떤 걸 사겠다. 사만네트워크 사겠다. 애니탭을 사겠다. 하이브를 사겠다. 뭘 사겠다면 미리 정해놓고 주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야, TV 보니까 오늘 막 10% 오르네. 확 올라는 건 한난이 해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떡 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시장 무사로, 배추 한 포기 사러 시장 갔다가 막 거기에 막 사람들 몰려있어서 가보니까 막 분위기가 막 요거 맞추면 뭐 준다고 그러고 막 도떼기 시장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처럼 가다 옥 한 방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도박인 거죠. 아까 제가 좋았다 그랬지만 자, 거래가 오늘 많이 실리고 있죠. 300만 주가 평상시에 10배가 실리고 있어요. 벌써 10배가 실리면 많은 사람들은 파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하든지. 근데 오늘 샀다 팔았다 못 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죠. 아침에 사는 사람들은, 데이트레이드는. 그죠? 아침에 10% 샀다가 지금 8% 손절하고, 8% 사는 사람 7% 손절하고, 6% 손절하고, 6% 사는 사람 4% 손절하고, 막 이렇게 계속 손절이 또 나오고,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거리가 엄청나게 실렸다는 것은, 환한역 때문에 탐욕에서 그냥 들어간 사람과 그동안 물렸던 사람도 파는 사람, 아니면 최근 이렇게 손바뀜이 계속 있는 거죠. 손바뀜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이 손바뀜 있을 때 이 오늘 거래량을 있는 그 가격을 돌파해버리면 이건 추세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늘을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죠. 결국은 평균적으로 이 가격의 이상에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회사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자 올해 40억 영업 흑자가 나오는 거고요. 적자에 돌파하고 내년에 100억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관련된 팔리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럼 중국이 전체 수출이 드라마나 영화는 늘어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뭐 한 100억이니까 40억, 올해 40억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50배는 되지만 내년 기준으로 보면 100억이면 20배밖에 안 되죠. 그럼 내년 기준은 적정 주가인 거죠. 7,000원대는 적정 주가가 여기다. 그럼 조봉 볼게요. 그러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주가는 저항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9,000원대에서 10,000원 초반이에요. 그죠? 여기 기본적으로. 근데 과거에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는 유동성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돈만 있으니까 막 드라마 한 개 막 하니까 앉아서 드라마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드라마 보고 영화는 못 가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면 수혜다. 그래서 수혜가 잘 된 거죠. 근데 실제로 21년도 40억밖에 못 냈죠. 그도 흑자 전환된 거예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관련된 회사가 돈이 더 커지고 인기 작품도 있고 하니까 OTT 관련돼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 게 평균적으로 요 9,000원대까지는. 그죠? 그러면 요거를 9,000대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봐야 되는 거죠. 주식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되지만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목표가 7,800 갔다 목표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박스권 평균형 가격을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9,300원 정도, 9,500원. 9,5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로 보이고 거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다음 내년도 되면 기본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1차 목표가는 9,000원 300원이란 거죠. 300원, 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2만 원에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5,000원까지 지금 50% 올라왔잖아요. 그럼 50% 올라왔으니까 7,000원대 왔다 갔다 올라가면 100% 올라갑니다. 저가돼서. 그러니까 5,000이니까 10,000원 정도 보니까 9,500원 정도 팔라는 거죠. 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를 9,500원 잡으면 돼요. 잡으면 이제 지금부터 2,000원 정도 더 올라가니까 30% 수익이 나겠네. 그죠? 근데 산 단가가 있으니까 오늘 사신 단가 7,450원이니까 그래도 뭐 20, 30%는 기본 나니까 기다려야 되죠. 지금 5%밖에 안 샀네요. 5% 사서 10% 오늘 10% 먹고 나오려면 5% 1,000만 가지고 500만 아니다 50만 사가지고 만약에 5,000만 가지고 250만 사가 10% 25만 먹는데 깨지면 더 크잖아요. 그죠? 더 사야죠. 내년 6개월 정도 본다면 한 20% 사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이평선이 모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 초반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6,800원에서 6,000원까지 내려오면 지금 5% 있는 비중에서 추가로 한 15% 더 사서 20% 정도 사가지고 한 50%, 9,500, 50% 먹으면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손 바뀌면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시간 있다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내년 봄까지 주로 이제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컨텐츠 주식들은 주로 지금 정도 찬밥을 사서 이제 추울 때는 안 나가다가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도 보고. 그래서 내년 봄에 한 주로 가을 정도 사서 봄에 사면 계절성 있어요. 이런 주식들이. 그래서 내년 봄에 팔고 보유하시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뉴 관련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잘 갈 때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이게 탄력이 둔화되면서 내가 단기 고점에 들어가서 이제 손실만 나는 거 아닌가 괜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진단쇼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전망 자체는 괜찮다고 해주셨고 목표가도 매수가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리님께서 아까 저에게 콘텐츠 하나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넷플릭스에서는 너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살벌하고 스릴러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치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쳐봤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담이 너무 높아서 그럴 엄두조차 못 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지각하지 않고 꼬박꼬박 열심히 모범생답게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담치기라는 것도 오늘 진단쇼를 통해서 알아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전자요. 네, LG전자. 큰 종목 진입을 하셨는데,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6만 2천 원이요.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5%. 16만 2천 원이면 이렇게 좀 높을 때 들어가셨는데,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때 10% 샀다가, 네. 조금 수익 날 때 5% 팔고 5%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잘 버티셨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줄도 모르고. 그쵸, 누가 알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고민 중인 그런 플랜이 좀 있으실까요? 이거를 그냥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 네. 단가를 좀 낮춰야 할까? 그래서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접어볼지. 네, 그러면 대체적인 전략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일단 LG전자 5%만 들고 계시긴 하지만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서 이거 지금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결론은 추가 매수는 해도 되지만 이 추가 매수할 돈으로 더 확실한 걸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더 확실한 주식이 아닌지 뭔지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아직 주식 초보자 같아요. 왜냐하면 10% 사가지고 5%는 이익을 먹고 나왔고 5%는 반타작이에요. 자, 그러면 16만, 지금 9만 원인데 16만 원이 되면 8만 원과 반타작이죠. 그러면 나는 이 10% 사가지고 11,000만치 사가지고 500만 원은 10% 먹고 나서요. 20% 먹고 나왔죠. 500만 원, 1000만치 500만 원은 100만 원 먹고 나왔고 20% 먹고 500만 원 반타작이면 250이 깨져 나는 200이 깨져요. 그죠? 그럼 100만 원 먹고 나왔고 200은 평가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또 100만 원 먹고 나온 500만치 판 거를 또 다른 거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건 이익이 났을까? 그것도 손해일 거예요. 장이 대폭락했으니까. 그럼 팔아가지고 5% 10% 먹고 이익 조금 보고 나 그것도 손해고 갖고 있는 건 반타작이고 그럴 바에 그냥 갖고 있든지 확신이 들어서 난 내려가면 더 산다든지 처음부터 16만 원 사가지고 내려오면 9만 원 내려왔으면 나는 9만 원까지 내려줄지 알겠습니까? 모른다 치고 만약 15만 원에서 손절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려오면 난 더 사겠다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되고 마인드가 난 본전이나 해야지. 그럼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 안 한 게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16만 원에 샀을 때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이 사람도 좋다고 저 사람도 애널리스트도 좋다고 그러고 주식 좋고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 사업도 적고 이제는 대넌주 고동 모터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관련된 모터 사업도 하고 뭐 이제 TV도 잘 나가고 있고 그래요. 자,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그러죠. 왜 쉬울까? 1년, 2년 뒤를 보고 사면 무조건 쉬워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단타, 몇 달 만에 4개월만, 우리나라 보유 평균은 4개월인데 4개월만 돈을 먹고 나오겠다고. 아, 우리가 평생 지금 제가 거의 중년이 넘은 50대인데 지금까지 저 인생 항방이 있는 게 아니, 뭐 복권되는 것도 된 적 없고 인생 항방이니까 노력해서 되는 거지 공부해서 되는 거. 이거 세상 이치예요. 그죠?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LG전자 사기 전에 미리 10% 사면 LG전자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죠. 나는 친환경 때문에 사겠다. 그러면 LG전자가 이 전기차의 수혜주도 돼요. 그죠? 근데 디스플레이도 수혜가 되고 그러면 TV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막 없어서 못 팔 때는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샀다면 코로나 시점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세탁기, 냉장고 10년도 안 바꾸고 다 바꿨어. TV도 40인치 또 55인치로 바꾸고 60인치로 바뀌고 세탁기 안 고장난 거 잘한다고 다 좋은 세탁기, 건조기부터 다 바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팔리겠냐고요? 한 번 사면 10년은 기본 쓰는데 그러면 피해가 되겠죠. 실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난 아니야. 구동모터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니까 LG전자가 그럼 구동모터만 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애플카 관련된 수혜도 되고 여러 가지 되면 하면 됐다. 그러면 장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친환경에 과연 LG전자하고 경쟁사가 그러면 LG그룹과 삼성그룹에 있자 그러면 나는 비교를 해봐야 되죠. 같은 1,000만원치 사더라도 요걸 살지 저걸 살지 비교해서 같은 업종 같은 수혜주 중에 가장 확실한 걸 사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LG전자도 친환경 만약 전기차로 샀다면 전기차 관련된 건 LG전자로 살 게 아니라 SDI로 보면 SDI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SDI하고 이제 이렇게 실적을 보면 SDI는 영업이익이 끝없이 늘고 있고요. 21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2.5배 내년엔 3조 이상 나옵니다. 매출액도 13조에서 25, 2배 늘었어요. 이익이. 자,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갔어요. 2년 동안. 지금 거의 LG전자는 매출액이 74조 7천억에서 2년 동안 지금 얼마 안 늘죠. 88조. 내년에 올해 13% 안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3조 8, 4조에 거의 4조에 거의 안 늘죠. 4%. 내년도 별로 안 늘어요. 4조. 이것은 좋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러면 이익이 늘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지금 같이 내려갔어요. LG전자도 자, 여기 16만 원대에서 보시면 아마 이때 사셨을 거예요. 올해 작년에 여름에 사가지고 16만 원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장기 투자 4, 5만 원대 해서 하면 몇 배 오는데 여기서는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빠질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시장이 이렇게 빠질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빠질지 알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거는 손절할 주식이죠. 친환경 다 수혜된 나쁜 컨텐츠 이거 친환경 말고 디스플레이나 TV 이런 것은 코로나가 끝나면 피해가 되는 거죠. 다 팔려서 더 이상 살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실적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죠. 그죠? 작년 여름 샀어요. 그러면 작년 여름 SDI 작년 여름 샀어요.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여름입니다. 5월달, 6월달이면 여기죠. 57만 원,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SDI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근데 80만 원 이것도 46만 원까지 한 40% 빠졌어요. 빠져도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진 거 결국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전기차로 하면 SDI를 사야 되는 거고 LG는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아주 쉬운 건데 그냥 LG는 조금 5%에서 손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LG전자는 이렇게 내렸잖아요. 내렸어요. 전체 다른 시장보다 들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해도 LG전자 이렇게 내렸어. 많이 내렸으니까 19만에서 9만 왔으니까 회복만 해도 얼마에 60%네 회복만 해도 그러면 난 LG전자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이건 가격만 보는 거예요. 나는 삼성 SD 와 이렇게 올라왔네. 너무 비싸. 10만 원짜리가 70만 원 왔고 7만 원짜리 지금 10배 왔는데 비싸니까 나는 비싸서 못 사. 싼 거 LG전자 사겠다. 그럼 LG전자 싼 거 SDI 싼 거예요? SDI가 수십 배 싼 거예요. 왜 그럴까? SDI는 끊임없이 실적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LG전자 실적이 끊임없이 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럼 나는 이게 싸다고 이걸 사지만 초보자들은 LG전자 사겠죠. 가격을 보고. 뭐의 차이예요? 바로 과거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69원부터 시작해서 1,400바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만 원에서 2만 원면 10만 원 비싸, 10만 원 비싸 못 사, 100만 원 비싸 못, 200만 원, 200, 100, 480만 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소형주를 계속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갖고서 떼돈을 버는데 노후 대비가 30세에 삼성전자 1,000만 지만 사는 아니 100만 지만 사는 노후 대비가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분석할 줄 모르면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항상 미래 실적. HTS 다 있습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주식하신 분은 HTS 깔아가지고 보세요.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놨잖아요. 그죠? 보면 되잖아요. 너는 주식해야 되죠.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거 물 타고 싶으면 타도 상관없어. 지금은 5%니까 한 5%는 더 사면 단가가 9만 원인가 16만 원이니까 7만 정도니까 한 12만 5천 정도 나오죠. 그럼 평균 단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2만 5천 원 어디까지가 13만 원까지 가면 여기 주가는 12만 5천이죠. 그죠? 그럼 거의 정확하게 12만 원 정도가 목표가가 나오는 게 1차적으로. 장이 좋고 이것도 회사도 아주 좋으면 다시 15만 원, 아니 14만 5천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걸로 보여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는 믿을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일단 믿을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장이 좋아서 2,800 정도 오면 당연히 12만 원 정도 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나는 물 타고 싶다. 지금 5%가 있으니까 물 타고 싶으면 한 5% 정도 물 더 타면 어떻게? 지금 500만 있으면 500만 더 사면 되겠죠. 그러면 16만에서 19만 원이니까 3만 5천 원 올려니까 12만 5천 원 정도 가면 목표가 나오잖아요. 목표에 본전이 나오죠. 그럼 이때가 본전 팔고 나오면 되죠. 근데 지금은 물 타는 구간은 괜찮아. 뭐 여기 위에서 몰리신 분들은 같은 수량을 물 타면 돼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500만 사서 물렸으면 여기도 500만 사면 단가가 더 내려갔죠. 12만. 그래서 지금은 10% 정도 15%까지 비중은 괜찮은 단가다. 그래서 물을 타시든지 이건 본전하게 물 타는 거다. 아니면 나는 물 타는 거다. 이 돈 그냥 놔두고 다른 주식을 더 사겠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한 5% 정도 물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여기서 물 타는 거 괜찮을까요? 질문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다고 하시니까 비중 조금 더 늘려보시길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LG전자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면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단쇼에서 최대한 손실 메꿔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다른 종목 고민 있다면 다른 종목들도 들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호님께서 굉장히 심오한 명언 같은 말을 남겨주셨네요. 장투가 먼저냐, 손실이 먼저냐. 이게 거의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 원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장투 때문에 손실이 난 건지 손실 때문에 억지로 장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내서 종목 잘 이렇게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은희예술가의 아내님이 보내주신 DI 동일이고요. 16,15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DI 동일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은 미미해서 이 DI 동일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진단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DI 동일은 이제 동일 방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면 동일 알루미늄, 동일 방직. 그럼 방직 회사 알루미늄 회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방직 회사는 돈이 될까요, 지금? 방직은 원사 뭐 이제 섬유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원사 방직에도 옷이 잘 팔려야만 관련된 뭐 소재 이렇게 면지 소 이런 게 잘 팔려야만 오류 관련된 늘어나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고 있죠. 옷이 잘 팔리겠냐. 소비가 안 될 거라고도 우려하고 있어. 주가도 빠지고 그랬는데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은 쉽진 게 아니죠. 방직 쪽은.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알루미늄 또 방직 섬유가 한 45% 매출 구조가 되고요. 한 40%는 또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원사나 이 방직이 조금 나쁘더라도 알루미늄은 지금 좋잖아. 알루미늄 가격이 높아지지만 알루미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요즘 뭐 대다수 뭘 하면 알루미늄 많이 하니까 알루미늄은 좋아요. 그죠? 이쪽은 가격 올라가 가지고
건축 자재에서도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전체적으로 좋은데 마진이 그나마 이쪽에 동일 알루미늄 괜찮으니까 마진이 그렇게 확대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구조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시면 작년 21년도는 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영업이 많이 발생됐죠. 평상시보다 2배 거의 84% 됐고 올해 상반기 볼까요? 올해 상반기 이렇게 보니까 영업이익 기준이 올해도 상반기에도 늘은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도 9월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죠. 455. 그러면 9월까지 작년에 이익을 거의 다 낸 거죠, 그죠? 올해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사 방직은 좀 업황 우려되지만 알루미늄 업황 괜찮은 게 앞으로 그러면 상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때 2020년까지 실적 이렇게 추세가 엄청 갔죠.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 이때 당시는 전체적으로 소비도 잘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내려가고 있죠. 원자재는 내려가고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서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소진돼 버렸어 이쪽에서. 그러면 올라가도 회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되면 회복을 못 되겠죠. 과거의 주가를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2020년도 코로나 전에는 경기 침체가 19년도 경기 침체기였거든요. 18, 19년. 그 다음에 2019년 4월달 올라가도 이건 10,000원을 돌파 못하는 그런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내년에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화되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10,000원 이하로 내려오겠죠? 아직도 반타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실적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 보세요. 2007년도 경기가 좋았어요.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옷도 잘 팔리고 알루미늄도 잘 팔리겠죠. 건축자재도 잘 팔려요. 그죠? 그래서 오늘 2017년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좋은 상태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끝없이 갔죠. 4배나 올라갔어. 5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왔어. 이제 여기 오니까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네. 8,000짜리가 6,500 많이 빠졌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사람을 과거로 보면 그 사람 미래를 맞출 수 있고요. 그 사람을 과거로 보면 현재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업력을 보고 그 기업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하는지를 단순히 시대가 좋아서 돈을 벌었구나 이제는. 나의 어떤 삼성전자처럼 혁신해가지고 위기도 극복해 나간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보면 결국 이런 회사들은 잠깐 경기가 좋을 때도 내려갔잖아요. 그죠? 오히려. 보시면 3,000대가 4,000 또 7점 왔다 내려갔다 안 가도 계속 요 밑이죠. 근데 이제는 정말 코로나 시대가 엄청난 원자재 올라가. 이제는 그럼 올라갈 크지 않는 거죠. 굳이 낙폭 가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려면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 그러지만 전기차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경량하고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해서 알루미늄은 한정 재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경기가 침체로 가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보고 노리지 말아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 손해가 아니니까 15%니까 하셔서 좀 더 내년을 보고 업황이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95년 동안 5번째 오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혹시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올라가면 장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한 20, 30%는. 그걸 보고 나의 미래를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DI 동일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전량 매도 의견 주신 만큼 잘 정리해 보시고 다른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진단해 볼 종목은 아까 방가루님이 보내주신 웨이버스입니다. 2,100원에 40% 보유 비중인데요. 진단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웨이버스가 일단 뭐 어떤 회사인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통합 솔루션 회사네, 그죠? SI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 뭐 그다음에 IT 컨설팅, 뭐 IT 쪽이라고 보면 되죠.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뭐 부동산 쪽, 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세 조회하면 뭐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 프로그램 제공한 그런 회사죠. 그럼 컨텐츠 회사들은 이익이 얼마 안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작년에 379억, 작년 온라인 시대는 이런 게 강화됐는데, 근데 매출이 줄었어요. 그전보다 올해,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막 서로 만들고 IT를 위주로 해서 솔루션 뭐 여러 가지 정부 시스템들 많이 했잖아요. 늘어가 그다음부터는 잘 안 늘죠. 한계에 부딪힌 거죠.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내는데 370에서 1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줄었고 50. 올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상반 6월달 적자 났죠. 영업 적자. 매출이 140, 300, 매출은 별로 그렇게 안 줄었는데 적자가 심각하게 난 거예요. 마진이 안 되는 그만큼 IT 업체도 솔루션 업체든 워낙 경쟁이 세졌다는 거죠. 그 사이에 돈이 되니까 2020년, 20년 돈이 되니까 너나 없이 IT 관련된 거 서로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들어가서 단가를 후려쳐서라도 받아치는 거죠. 솔루션 공부하는 거. 지식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000만 원 받던 걸 또 나의 노력과 지식에 나는 100만 원 이익 나면 파는 거죠. 경쟁심은.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테마스로 잠깐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래가 실려 있지만 여기 실려 있고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5분에도 실려서 가려고 하는데 또 뭐물 또 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이런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상장하고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가가지고 IT 그 코로나 시대 왔으니까 결국 이익을 내야 되는 적자 났는데 상반기 방법이 없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솔루션 업체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은 싸다고 거래하다고 잠깐 들어간 유혹, 즉 가격이 나는 거래도 실리고 막 어제 한번 오르는 거 이렇게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가격 올라서 날 부실주들이 많이 그래요, 그죠? 거기에 그것만 가격만 보고 들어가다는 돈을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이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런 부실주는 아니지만 실적이 적자가 난 영업 적자 난 기업들은 일단은 상한가 가든 말든 관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들, 특히 초보자들은 2,100원인데 지금 1,280원이에요. 방법 없어요, 그죠? 손절하는 게 낫겠죠. 손절하고 지금은 2,000원대 산 것도 반타작으로 손절해도 회복 나머지 우량주도 반타작 됐잖아요. 만약에 웨이버스를 지금 손절해서 반타작으로 손절하고 카카오 들어가면 카카오 10만 원 가면 회복되잖아요, 그죠? 훨씬 더 미래가 보장된 회사로 가서 회복할 목적을 가지면 아주 쉬운 거죠, 손절도. 부실주로 손절해서 그런 걸 타는 게 나은 거죠. 이게 마인드예요. 그래야만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웨이버스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단쇼를 진행하는 동안에 코스피 시장은 지금까지 좀 탄력이 둔화됐던 거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